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릴 것인데,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엔간한 개념서에도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 놓으시고 너희 집에서 개념서 읽고 난 다음에 같이 정리 좀 잘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는 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부터 갑시다.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각들을 삼각형의 모든 각들을 이등분해서 각의 이등분선이, 자,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 이렇게 이등분을 했어.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 이렇게 이등분을 했단다. 그랬더니 걔네가 어머나 한 점에서 만났어. 우리는 이 점을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얘기하며 보통 영어로서는 대문자 I를 많이 써서 표현한다. 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 점은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돼. 여기까지 하시겠어? 자, 첫 번째는 내심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러면 내심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성질들이 나타납니까? 라는 것도 찾아봅시다. 자,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내심을 구하는 과정은 저렇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에 내심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해주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을 그어볼 줄 아셔야 하냐면 삼각형 각 꼭지점에서 내심으로 선을 연결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착각하지 마. 이 노란색 선들의 길이는 같지 않아. 아시겠지? 그런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것인데 그때 원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접점이야. 원은 접점이 발견되면 항상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올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의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따라서 접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올리게 되고 접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올리게 되고 접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올리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낸 이 선들은 다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자, 따라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자,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할 거야. 라지 S는 큰 삼각형, 흰색 큰 삼각형의 넓이야. 걔는 어떻게 쪼개어질 수 있냐면 자, 밑부분에 있는 삼각형과 높이가 R인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어. 여기 있는 거야. 두 번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로 쪼갤 수 있어. 마찬가지로 높이는 R이 될 거야. 세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로 쪼갤 수가 있게 돼. 당연히 높이는 R이 된다. 즉, 조그마한 삼각형 3개의 넓이를 합침으로써 큰 흰색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인데,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시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A가 됐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R을 하시면 구해지지. 마찬가지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B가 되었으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는 R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C일 것이고 높이는 I니까 2분의 1 C 곱하기 R이 된다까지 하시겠어? 즉 얘네들 3개를 더해버리시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큰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너희들한테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존재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내심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둘레와 함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바뀐다. 그래서 얘네들을
2분의 1과 r을 묶어내 보시면 2분의 1 묶여 나오시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스몰 r 하시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글로 한번 읽어드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각각 알 필요는 없고 삼각형의 둘레이며 스몰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즉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삼각형의 둘레와 내저번의 반지름을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됐습니까? 세 번째, 자, 이거 역시 중학교 때 잠깐 뭐 좀 수학 빡세게 했던 친구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각을 2등분했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변의 길이를 m, 여기 보이시는 이 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떠한 성질을 찾을 수 있냐면, 잘 봐라.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밑변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려 해. 그러면 주황색 선과 요 흰색 선은 현재 평행한 상태야. 되니? 자,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 보이시는 이 x 각도가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와 억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각도도 x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되니?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테두리 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어버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됐습니까? 그 말의 뜻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잘 봐. 자, 여기 보이시는 요 빨간색 삼각형과 오케이.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삼각형은 자, 빨간색 삼각형과 녹색 삼각형은 두 선이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동이각, 이 각과 이 각이 동이각으로서 서로 닮은 상태에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잠깐 분리시켜서 보여드릴게. 빨간색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 녹색 삼각형을 역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 거야.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며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상태인 거야. 됐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좀 적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정리를 잘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영상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여기 있는 부분은 정말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지금 이걸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고생해 놓고 그때 가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문제 조건 준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n이라고 그랬어. 됐냐?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b도 m 대 n이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시요. 그럼 재밌는 거 보이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변의 길이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얘인데 이 길이는 얘랑 같아. 아시겠어? 그러면 현재 여기서 m 대 n이라고 하는 b를 m 대 n이라고 하는 b를 이 n을 여기다 옮겨도 괜찮은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가 n이 돼. 됐니?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n일 때
선생님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n이라고 온 거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삼각형 입장에서 이 두 선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도 m 대 n이야. 이해하셨어?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자, 문제에서 각을 이등분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각을 포함한 두 변의 길이 또는 비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 이등분 선이 도달한 나머지 변을 동일한 비로 이등분 시킬 것이다. 동일한 비로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이해하시겠어? 이거를 우리는 각의 이등분의 성질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잘 들어라. 선생님이 이걸 각의 이등분의 성질을 왜 내심 범주에서 설명해 드렸을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번의 모습은 내심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이지 않잖아. 근데 내가 이걸 왜 내심의 범주에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내심 어떻게 구했지? 각을 이등분해서 구해냈었어. 여기까지 기억났어? 그럼 너희들한테 각을 이등분하면서 이렇게 돼요라고 말해주면 애들이 이걸 잘 푸니까 이 각이 이등분되었습니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게 되냐면, 자, 삼각형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문제 내에서 내심이 여기에요라고 말을 해줘. 그런 상태에서 한 꼭지점에서 내심을 지나고 있는 선이 존재했을 때 이 변의 길이가 8이고 이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변의 길이는 10이라고 한다면, 이때 녹색 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등 따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돼. 그럼 너희는 내심을 지난다는 사실에서 이 각이 이등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 각이 이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의 이등분의 성질을 써서 10이라고 하는 길이가 몇 대 몇으로 쪼개질 것이다? 8대 6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잡아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가 내심의 성질. 자, 두 번째, 외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도 가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각각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외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변의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의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 마지막으로 이 변의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 선을 긋게 되면 걔네들 역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지 5를 써서 보통 많이 표현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삼각형 바깥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원은 반드시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지나면서 그려지게끔 되어 있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외심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찾아봅시다. 자, 외접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 자, 말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를 외심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삼각형 입장에서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인 거야. 근데 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접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즉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외접한다 내접한다가 바뀌는 거다. 자, 그때 이 원의 중심 이퀄 삼각형의 외심이잖아. 됐니? 자, 그때 우리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봅시다. 원은 항상 원 위에 한 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어디에 선을 연결시켜 볼 줄 아셔야 하냐면 원의 중심에 선을 연결시켜 볼 줄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 위에 한 점이니까 원의 중심에
여기도 원의 중심의 선을 연결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아가들 재밌는 거 보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따라서 이 1번, 2번, 3번 삼각형은 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자, 다시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가 x면 여기가 x다 이해하셨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 이해하셨냐? 뭐 마지막으로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인 것도 자명하긴 한데 그건 지금 내가 쓰고 싶진 않고. 자, 그럼 봐봐. 재밌는 거 하나 가볼게. 여기는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 볼게.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 있는 각도는 나머지 두 내각을 합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2x가 된다 이해하셨니?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각도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다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는 이 동그라미가 된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 보이시는 각도는 x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 각도는 2x 더하기 동그라미가 돼. 따라서 정확하게 몇 배 관계에 있냐면 2배 관계에 있단다. 이러한 상황 우리가 예전에 원의 성질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었을 건데 원에서 같은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원의 중심으로 가는 각도를 중심각, 원주로 가고 있는 각도를 원주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주각과 중심각은 항상 2배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자, 이 외심의 성질이 또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삼각형의 종류 중에서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려 해. 그 중에서 첫 번째 직각삼각형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외심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셨냐면 외심은 항상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이라고 그랬지? 그럼 재밌는 건 봐봐.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 오케이? 마찬가지로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 우연찮게 여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봐. 이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아이씨 뭐 이 원이 있다고 생겼어. 예림이가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순간 욕할 뻔했네. 이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는 무슨 각? 중심각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는 무슨 각? 원주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어?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직각삼각형이 주어졌는데 그 직각삼각형을 갑자기 빗변의 중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면 너희는 너무나 자명하게 이러한 보조선을 그려볼 줄 아셔야 되고 얘는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보다 좀 덜 중요해. 덜 중요한데 생각만 살짝 해보면 항상 둔각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한데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 갖고 있는 원을 하나 그려본다고 치면 오케이? 아가들아 이렇게 가면 항상 무슨 삼각형이 나오겠어?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두 점이 이 지름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항상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예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지름이 이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항상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어? 둔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 중심각에 연결되는 각도에 따라서 원주가 결정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성질들이 나타난다까지 외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세 번째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유진아, 집중. 자, 굉장히 어렵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개념서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시겠니?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야 사실. 너희가 중학교 책을 전체적으로 다 뒤져보지 않는 이상 이걸 정리해준 책이 없을 거라서 필기 똑바로 잘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아시겠어?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얘기도 가봅시다. 자,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래. 변의 중점을 잡은 뒤 마주보는 대각과 연결시켜. 마찬가지로 변의 중점을 잡은 뒤 마주보는 대각과 연결시켜. 자, 마지막 하나도 역시 연결시키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린 그거를 무게중심이다 라고 부르고 보편적으로 쓰기를 라지 G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떠한 성질이 나타납니까? 라는 것을 보려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삼각형을 만났을 때 무게중심을 찾아보시면 자, 여기 잠깐 봐봐. 애기들 이거 그리고 설명 듣고 필기해. 선생님 시간 줄게.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과 오케이?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높이가 공통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넓이가 x면 얘 넓이도 x가 된다. 대신 오케이? 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보이시는 요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는 공통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가 y면 여기가 y가 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도 여기가 z면 여기가 z가 된다도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재밌는 게 여기 보이시는 녹색 삼각형의 넓이와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 역시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공통이므로 넓이가 같다. 이해하시겠어? 그렇다면 ZZX를 더한 값과 오케이? YYX를 더한 값이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X 지워치고 양변 2로 나눴더니 Y와 Z는 사실상 같습니다. 됐니? 그러면 내가 얘를 Z로 바꾸시고 얘를 Z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삼각형 역시 밑변의 길이는 같고 높이는 공통이니 넓이가 같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ZZZ 3Z와 XXZ 2X 더하기 Z는 넓이가 같다. 이해하셨냐? 그러면 Z 하나 없어지고 양변 2로 나누시게 되면 X는 Z와 같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들은 넓이가 어떻더라? 같다. 됐니? 즉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그렸을 때 여기 보이시는 작은 6개의 삼각형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 1분 드릴게.
자, 다 정리하셨으면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 도형을 조금 간소화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 해.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시켜 볼 거야. 그럼 아가들, 여기 보이시는 흰색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x라고 하였을 때 여기 위쪽에 보이게 되는 노란색 삼각형은 몇 x? 그렇지, 2x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잡을 수 있는데 흰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차는 정확하게 2배가 될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선을 밑변이라고 인지했을 때 두 점의 높이가 공통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차이나는 이유는 밑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없어. 그러면 높이가 공통인 상태에서 밑변이 몇 배 차이 나니까 넓이가 2배 차이 나겠어? 2배겠지. 따라서 이 선이 1일 때 이 선이 2라고 하는 1대2의 굉장히 유명한 성질이 나타나. 무게중심은 100% 저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한 경우가 많아. 아시겠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너희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거야. 근데 파푸스의 정리보다는 중선 정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좀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보통 앞으로 설명할 때 중선 정리라고 불러드릴 거다. 근데 가끔 파푸스의 정리가 부르면 아,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중선 정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삼각형에서 임의의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심, 중점을 잡았어.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이 선의 선을 연결시켰어.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린 조건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변의 길이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변의 길이를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변의 길이를 C,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가 중선 정리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당연히 왜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고 우린 당연히 모든 수학은 다 증명하면서 접근한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반드시 개념서 읽으라고 했는데 개념서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없다 하여도 이게 혹시라도 뒷부분에서 기술할 수 있는 개념서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후반에 나오는 걸 좀 미리 땡겨서 가져온 게 삼각형의 오심을 정리하면서 이용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교과서에 네 개념서에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명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다야. 즉 너희가 설명하다 막히면 너는 아직 안 게 아니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숙달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증명 갑시다. 사실 공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에 반해 증명은 됐다 간단하게 돼. 자, 봐봐. 처음에 요 선 하나만 그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 하나를 내려보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 잠깐 D라고 놓을게.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이 두 개 선만 그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돼. 어떻게 라고 하시면 내가 이 그림을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변의 길이 갖고 왈가왈부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면 피타고라스. 아, 그리고 이런 특징 보이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정리해두고 있는 모든 도형들은 다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냥 도형 자체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그래. 아시겠어?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피타고라스. 아시겠어? 그럼 피타고라스를 적용시키려면 무슨 삼각형이 보여야 돼? 직각삼각형. 질문. 직각삼각형 총 몇 개 존재해? 세 개. 여기 보이시는 요 삼각형, 오른쪽에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길게 요 삼각형.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갑니다. A제곱은 느낌 싹 오지? 아, A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의 빗변이구나.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요 변과 이 변이겠구나. 그래서 녹색 선의 길이도 잠깐 이해하기 쉽게 H라고 나타내 볼게. 그러면 A제곱은 C에서 D를 더한 값, 즉 C 플러스 D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B제곱은, 자, 애기들아, 아까 저 여기가 무슨 선이라고 했지? 중선. 그 말의 뜻은 여기가 C란 얘기는 나머지도 C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인데 D만큼 빠졌잖아. 그럼 남아있는 선분의 길이는 C-D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C-D의 제곱 플러스 H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음? 자, 좌변끼리 더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럼 당연히 나는 우변끼리 더할 건데 우변끼리 더하려고 봤더니 여기 C제곱 여기 C제곱 남아서 2C제곱 남는다. 콜? 플러스 2CD 마이너스 2CD 사라진다. 됐어? 플러스 D제곱 플러스 D제곱 남으니까 플러스 2D제곱 남는다. 됐습니까? H제곱 H제곱 남았으니까 2H제곱 남는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D제곱 더하기 H제곱은 역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뭘로 바뀝니까? X제곱으로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D제곱 플러스 H제곱은 2X제곱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2를 묶어내시게 되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보시면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2등분 하였을 때, 그리고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그 선분의 선을 연결시켰을 때. 자, 근데 역시 또 재밌는 거 생각.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각의 2등분의 성질을 언제 정리해드렸냐면 내심 파트에서 정리해드렸지.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내심 자체가 각을 2등분해서 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현재 여기 있는 모든 조건들 중에서 무게중심 따위는 없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설명해드렸냐면 무게중심 파트에서 설명해드렸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무게중심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변의 중점에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한테 이 조건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잘 봐. 자, 너희들한테 입단 질문을 던지는 게 가능해. 선생님 아까 전에 중선 정리의 다른 이름이 파푸스의 정리라고 그랬는데 파푸스의 정리보다 중선 정리가 좀 더 좋아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 이름 안에 뭔가 중선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변이 2등분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중선 정리 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중선이라고 하는 조건을 감춰버리면 뭘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애초에 무게중심을 구할 때 변을 2등분해서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필연적으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어? 두 번째, 아까 전에 무게중심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게 뭐였었냐면 이 선분은 무게중심이 1대2로 내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는 2X야. 됐어? 그러면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춰졌어. 아까 중선 정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 제곱 더하기 이 새끼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새끼의 제곱 더하기 이 새끼의 제곱의 2배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 제곱은 16이 될 것이고 얘 제곱은 9가 될 거 아니겠냐. 걔는 뭐와 같냐면 2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길이가 6이니까 절반은 3일 것이고 따라서 9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x니까 3x의 제곱 9x 제곱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 식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x값 구해진다. 이해하시겠어? 자, 이러한 방법으로 무게중심과 중선 정리를 엮어서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시요? 알았니? 몰랐으면 몰랐다 얘기해도 된다. 알겠니? 그리고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2개 남았잖아. 들썩거리지 마. 어디서 뺨에다 지금 바람 집어넣고 귀여운 척하고 있어. 여기 봐. 자, 네 번째 수심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금방 끝나. 거의 다 왔어. 제일 어려운 3개 넘어왔어. 이제 2가지는 곁들이야. 수심은 사실 잘 쓰이는 성질은 아닌데 너희들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수심이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가끔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나중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옆에다가 이라고 좀 기록을 해두셔.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수심이라는 조건을 몇 번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수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수심은 이렇게 구해. 자,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 마찬가지로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신기하게 만나. 수심이라 부르는데 아무런 성질이 없어. 그냥 만나. 그래서 별로 안 써.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해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가게 되면 수직한다라는 조건이 기울기의 곱씨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성질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가게 되면 요 내용을 증명하고 그때부터 수심을 이용하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지? 자, 마지막 5번째. 방심이라는 게 있어. 들어본 적 있니? 방심은 중학교 때 참 많이 나왔어. 이름을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려드릴 도형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그때 어디를 이등분하냐면 외곽을 이등분해. 그럼 걔네 두 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돼. 본 기억 있니?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 근데 아마 내가 이걸 조금만 다르게 그리면 그릴 거야. 여기 봐봐. 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오케이? 이 원에서 이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뭐 임의의 선 하나 싹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둘레 구해주라 이딴 문제들. 재밌는 게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항상 어때? 같아.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아. 이건 나중에 선생님 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 별거 아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 따라서 요 선과 요 선의 길이가 같아. 마지막으로 여기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재밌는 게 이 선을 이 주황색 선을 1로 대체시키고 이 빨간색 선을 1로 대체시키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얘네 두 선을 각각 이렇게 대체시키게 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로 바뀌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 따라서 삼각형의 둘레는 이 길이의 2배야. 이게 중학교 때 참 많이 쓰는 조건 중에 하나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다지 많이 안 보이긴 하나 모르고 있으면 창피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심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11번, 13번, 15번까지를 풀고 가야 하는데 11번 딱 하나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니? 11번 하나만 딱 풀고 보내드릴게요. 11번 하나만. 알지? 왜냐면 뒤에 있는 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좀 정석히 설명도 하도 11번까지 설명 다 해놨는데 안 풀면 좀 아까우니까 11번 하나만 딱 풀고 갑시다. 세 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점은 4,-2, B라고 하는 점은 0,6, C라고 하는 점은 -3,-3. 애기들 이런 차이점 보이냐? 선생님 방금 전까지 오심 정리할 때만 해도 도형만 그려놓고 증명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좌표를 쓰겠다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인지하시겠어? 즉 해석기하고 뭘 그리면서 시작하냐면 좌표 평면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좌표들을 주면서 시작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좌표 평면부터 그려 항상. 아시겠어? 자, 4,-2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정도의 A, 0,6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정도의 B, -3,-3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정도의 C가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니요? 자, 저는요 삼각형 ABC의 뭘 찾는 게 목표입니까? 뭘 찾는 게 목적이에요? 외심이요. 그럼 잘 보세요.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외심을 구했었던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각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선들의 교점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걸 하려면 중점 찾아야 돼, 수직으로 가는 직선 찾아야 돼, 중점 찾아야 돼, 수직으로 가는 직선 찾아야 돼, 교점 찾아야 되지. 귀찮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게 더 편하냐면 여기 어딘가에 외심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아이고 왜 Q야? 오지. 오케이? 외심이 있다고 하였을 때 얘는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아시겠니?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가상으로 x, y라고 두신 뒤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빠르게 식으로 써보시면, 자, 첫 번째 x, y와 0,6 사이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 됐어요? 두 번째 x, y와 -3,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됐습니까? 자, 세 번째 x, y와 4,-2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되시겠죠. 됐니요? 자, 이들 중에서 두 개씩 쌍을 짓고 연립하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이 정도는 과정을 스킵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양변 제곱하면 루트는 지워질 것이다.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각각 날아갈 것이다. 됐냐? 그러면 아까도 생각,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전개했을 때 얘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뭐만 남아? 6x만 남겠지. 여기서 플러스 6y, 여기서 마이너스 12y가 나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8y 남겠다. 이해하시겠냐? 되니? 상수는 36이 있을 거고 9 나오잖아. 그러면 18 넘어가니까 18만 남겠지. 따라서 얘가 얼마다? 18이다라는 식이 두 식의 연립의 결과지. 이해하셨어?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연립해도 되는데, 우리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해보자고. 얘네들이 연립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귀찮잖아.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도 되지 않겠어? 그치? 얘네들 연립해서 또 똑같이 x, y에 관한 1차식 나온다. 이해하시겠니? 그럼 걔네 최종적으로 연립하면 x, y 각각 좌표 구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외심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됐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잔소리하고 이제 보내드릴게. 선생님이 뒤에 있는 최소값 구하는 두 문제를 못 풀어드렸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처음 번에 풀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숙제는 153페이지에 22번까지 평면좌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2문제 정도 될 거야. 오케이? sorry. 이거는 홈워크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홈워크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153페이지 필수하기 문제까지. 이거 홈워크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책 153페이지 22번까지. 오케이? 그리고 홈워크는 뭐 올바른 개념의 연습이라고 한 책 있잖아. 그 책은 81페이지 511번부터 525번까지 약 14문제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14문제, 여기서 22문제 되셨죠? 오케이? 언제까지? 네, 이번 주 나 다시 보는 날이 언제지? 금요일인가? 맞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맞지? 네, 금요일까지. 아시겠죠? 갑자기 월수회인데요?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 알겠어요. 금요일 날 안 하겠다는데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OT 시간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루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내가 너희들이 공부 얼마나 하는지 파악하려면 너네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따라서 너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굳은 의지를 갖고 습관을 잡겠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 시간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비밀스럽게 공부하는 시간 알고 있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시든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보내시든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생님 문자로, 선생님 전화로 문자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안 보내면 다음 시간부터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할 거야. 뭐 발가락을 간지럽힌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구리를 문다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진짜 물 거니까 조심하시고 꼭 공부 시간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세 번째로는 1학년 학생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당당히 집에 가서 쓰러질 나이가 아니라는 걸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 난 아직 중3이니까, 난 피곤하니까, 난 아직 시작이니까 편안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당연히 너희가 생각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꼭 공부하는 장소로 가. 도서실을 가시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친구들이면 집으로 가시던 상관없는데, 다만 하나만 주의. 도서실 가는 것처럼 집으로 가. 무슨 말이냐면 도서실에 씻고 가지 않잖아. 솔직히 도서실에 씻고 가면 자잖아, 개운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서도 괜히 씻고 밥 먹고 공부 시작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책상 앞에 바로 앉아. 공부부터 끝내고 먹고 자던 해. 아시겠어? 먹고 잠깐 쉬었다가 졸리니까 이것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 하는 새끼들은 공부 안 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집으로 가시든 도서실로 가시든 선생님이 거기까지 제한은 안 할 텐데, 만약에 집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네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공부 시작해. 아시겠지? 오케이? 꼭 명심하시고 공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니? 대답 안 하면 안 보내준다. 알았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